네, 안녕하십니까. 어, 12분 반 아동복지와 권리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된 저는 서영임이라고 합니다. 음,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전력공사 어린이집 원장을 했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이제 원장 소개란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박사 수료는 아니고 2019년도에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홈페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또 저를 소개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스크랩을 했었는데, 뭐 경찰청 어린이집 원장도 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인증 컨설팅 관련해서 장학지도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호남대하고 또 강주여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또 이 삼성 아동복지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삼성 어린이집, 최우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쌍문 삼성에서 교사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이제 이게 2004년도의 사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교사로 일을 했던 사진이네요. 삼성복지재단에서 이제 저희 어린이집을 최우수라서 촬영을 자주 오셨었어요. 책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사진 찍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정면이 아닌 사진들을 제법 많이 노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이게 접니다라고 조금 얼굴을 보이게끔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 찍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우선은 교재 안내를 좀 드리면, 어, 지금 여러분 CTL에 올라와 있는 그 강의 계획서는 이제 그 11분반하고 강의 계획서를 좀 합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안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왼쪽에 있는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이 정옥훈 교수님이 음, 그 영유아 발달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분의 그 되게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깊이를 많이 봤어. 이분이 또 이런 딱딱한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책을 쓰셨구나 하고 되게 반갑게,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2020년에 나온 책이라서 호남대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이 과목을 했었는데, 이 책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할 책은 저도 오늘 이제 이 책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받아보고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지금도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과제가 조금 곽 교수님이 여러분을 잘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과제를 좀 하드하게 내셨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2분 반은 이제 여러분이 실습도 다녀오셨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로 대면 수업을 할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11분 반하고 교재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CTL에 올렸던 강의 계획서에 책은 이 책이 왼쪽의 책이지만 지금 교재를 바꾸려고 오늘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론이라는 이 학지사에서 나온 노혜련, 김미원, 조서연 박사님들께서 쓰신 일반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이라는 이 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미래가 건강해지려면 그 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요즘 뉴스에서도 오늘도 8살 된 아이가 이렇게 변사체로 발견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동복지는 바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복지는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12분반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학부 때 참 어렵고 재미없었던 과목이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이 과목이었는데, 제가 이 과목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맡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전에 제 악력을 보여드렸지만 현장 교사 생활을 꽤 오래 하고 경찰청 어린이집 원장과 한전 빗사랑 어린이집, 한국전력공사 직장 어린이집 원장을 2번이나 해서 또 여러분 선배도 제가 또 초임 교사로 받아서 좋은 교사로 남겨놓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예비 교사인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이 하던 내용들을 그냥 한 번에 한 학기로 끝내는 그냥 보통의 수업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과목에서 이거 하나는 기억나라는 정도로만 제가 좀 소프트하게 안내를 하려고 해요. 그게 제 강의의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협소하게 보면 주로 취약 아동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연구는 대부분 문제 중심적이고 선별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고 아동 문제나 대상별 서비스를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선의 아동복지는 사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복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건강한 아동, 건강한 가정, 그 다음에 건강한 지역 사회. 그래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건 제가 아까 정옥봉 교수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에는 그 부록에가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그 54개의 조항들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아동복지라면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UN 아동 권리 협약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과제를 하드하지 않지만 약간 쓰면서 하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지난 학기에 여러분이 이제 선배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 졸업생들한테는 아동 권리 협약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부록을 보고 자필로 아동 권리 협약을 써보고 탐색해 보라라고 자필로 써서 내는 과제를 내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따 과제 안내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기도 하고 또 실습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12주, 13주부터 대면 수업인가요? 지금 제가 안내받기로는 12주부터 대면 수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13주째에 여러분이 실습에서 복귀를 하는 시점이시더라고요. 13, 14 2번 대면하고 기말을 보는 건지 아니면 12주부터 저랑 대면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때 또 기말 시험에 관련된 힌트도 드리고 또 중요한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보고 그러려고는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이제 가기 전과 가기 후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컨디션과 건강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죠? 여러분 컨디션이 중요해요. 건강.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언택트하게 수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 건강을 염려해서 이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조심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기 전 실습을 잘 다녀오셔야 또 자격을 갖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도 아동 권리를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아동의 기본 인권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한번 탐색해보는 과제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대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동의 인권과 행복 관련 제반 사항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의 국가가 이제 관리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하고 3년인가 4년 만에 한 번씩 보고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부터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들을 듣다 보니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실시간 수업을 다른 교수님들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도 되게 반응들이 지난 학기에 되게 좋아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더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분씩 세 차시, 3차시를 올리고 또 제가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학교 강주여대 학교에서는 30분 이외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뭔가 수행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또 제출하라는 것들이 또 있어서 그냥 전임 교수님들은 실시간 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시간 줌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누워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이 과목이 좀 딱딱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막 이 어려운 책을 막 법령, 이 책은 좀 법령이 많이 나와요. 뭐 되게 거국적이고 국제적이고 뭐 유엔 그다음에 선진국형 뭐 아동 복지의 그런 설계라든지 그래서 되게 좀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재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모바일로 틀어놓고 좀 스무스하게 들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현장에 곧 나가실 분이고 현장에서 또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뭔가 법령을 하나 더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과 행복과 관련된 사항들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관리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동복지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동 권리 구현을 위해서 아동복지의 초점을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래서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이제 이 과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동복지론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시각,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려면 가족 중심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책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그런 지향하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탕으로 가족을 지키고 보존하는 원칙이라든지 이에 따른 가족 중심의 실천, 강점, 그런 생태 체계적 관점, 다학문적 그다음에 이런 실천들을 지향하는 통합과 예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책, 서비스 간의 이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부에서는 아동 복지 이해의 기초, 2부에서는 아동 보호 제도와 서비스, 3부에서는 가족 지원 제도와 서비스, 4부에서는 아동 보건 의료, 그다음에 교육 제도와 서비스로의 구성. 그래서 1부에서는 아동 복지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과 발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1장에서는 아동복지의 개념이라든지 아동 권리, 아동복지 실천의 방향성을 정립해주는 실천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아동보호제도와 서비스의 개념을 더 넓고 통합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동보호제도와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별 특성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현대 아동보호제도와 특성과 대상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제도를 예방하는 개념과 연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서 아동보호 서비스의 종류별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는데 위험에 노출된 학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가정과의 분리 여부와 수준에 따라서 가족 보존 서비스와 가정 위탁 보호, 그다음에 시설 보호, 공동 생활 가정 보호로 분류되는 일시 대리 보호 서비스라든지 영구 대리 보호 서비스는 입양으로 구분을 하여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아동 삶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와 서비스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가족 지원 제도의 개념, 특성, 수당 제도, 바우처 제도, 조세 제도, 고용 정책, 가족 지원 제도의 종류별 특성을 소개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이제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다루고 있고, 아동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학령기 돌봄 서비스로 구분을 하고요. 이를 다시 돌봄 서비스의 장소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빈곤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인 스타트 프로그램을 다루는데요. 우선 빈곤 아동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각국의 통합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각 나라별 통합 서비스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부에서는 아동복지 제도 중 건강권,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보건의 이제 그 의료적인 제도와 교육 제도를 살펴볼 것이고 9장에서 아동보건 의료 제도를 살펴보면서 건강권과 아동보건 의료 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각국의 아동보건의 의료 제도와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분이 9장이고요. 10장에서는 교육 복지 제도, 그래서 10장 교육권과 교육 복지 제도를 설명하고 각국의 교육 제도를 의무 교육 제도와 특수 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교육 복지와 학교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교육 복지와 학교 사회 복지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용어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 복지와 학교 사회 복지의 개념을 구분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교육 복지는 교육권 보장이라든지 거시적 제도와 정책으로 보았으며 학교 사회복지는 그것을 구현하는 미시적 실천으로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토대로 미국과 영국, 독일,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달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이제 10장 3절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어, 그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8살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분 수업을 차수를 하고 그 나머지 그 토론과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제가 조금 스크랩을 해서 CTL에 올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기사를 보고 뭐 3줄에서 5줄의 댓글, 아니면 그 기사의 내용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 교류하면 그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여러분을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이 과목을 허락받는데 강의 계획서를 처음에 작성했던 거고요. 이건 CTL의 내용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은 교과목은 이런 과목이고,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 예비 교원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접근으로 여러분한테 조금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다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좀 전에 제가 목차를 보고 이 책은 어떤 책입니다 안내를 드렸지만, 되게 졸리시고 딱딱하고 내용 정말 재미없구나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연수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시면 시스템에 누리교사 자격이 주어지진 않아요. 누리 연수를 받으셔야지만이 누리 연수 교사로서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그 연수 강사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 과정에서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동의 권리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런 그 본인이 뭔가를 알고자 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놀이 과정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제가 못 받았어요. 호남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안 본다고 제가 전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도 실습 기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전달을 못 받아서 과대라든지 조교선생님이라든지 좀 그 전에 이야기를 미리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온라인 출석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수업 참여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다면 기말고사 비중이 좀 높고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30, 30으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과제물, 발표, 토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챕터별로 1차 시부터 15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대표 12분반 대표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이 수월하게, 다른 과목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제 과목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과목이 좀 하드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집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 30분에 대한 부분이 저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책을 중점으로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라서 책을 리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양해를 좀 미리 구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들, 제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의 어린이집 원장을 했었고, 쌍문삼성이라는 삼성복지재단의 또 주임교사로 일을 했었고, 좋은 자료들이 많고, 현장 교사 아니면 또 원장 특별직무 연수 강사로서 일을 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면 수업을 통해서 미리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지난 학기에 아동복지와 권리라는 과목의 강의 평가가 되게 제가 좋았어요. 의외로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현장 나가기 전에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수업 내용들을 좀 중간중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제 이야기를 살짝 더 드리면,